2009년 10월 26일 월요일 밤, 일본 시마네현 하마다시 밤 9시 15분 19세 대학생 히라오카 미야코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쇼핑센터를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기숙사로 향하는 익숙한 귀갓길. 하지만 불과 몇 킬로미터 남짓한 그 길 위에서 19세 여대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고 그녀를 봤다는 제보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구, 주변 인간관계를 샅샅이 뒤졌지만 원한을 살 만한 이유도 가출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한 뒤에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CCTV 영상을 끝으로 미야코 씨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열흘이 지난 11월 6일 하마다시에서 현 경계를 넘어 직선거리로 약 25km 떨어진 히로시마현 기타 히로시마정 가류산 정상 부근, 버섯을 채취하러 산에 올랐던 한 남성이 경사면에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물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발견된 것은 젊은 여성의 머리였습니다. DNA 감정 결과 실종된 히라오카 미야코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수색을 통해 몸통과 발목 등 훼손된 유해가 산 곳곳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今日午前、平岡さんの頭部が発見された近くで見つかった人の胴体には着衣はありませんでした。胴体は腐敗していないものの損傷が激しく、性別が判別できない状態でしたが、その後女性と判明しました。また平岡さんの頭部は昨日の司法解剖の結果から鋭利な刃物で切断されたとみられています。警察は見つかった胴体は平岡さんとみており、 DNA 鑑定を行い身元の確認を急ぐとともに、明日以降まだ見つかっていない遺体の捜索を続ける予定です。 누군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깊은 산속에 나누어 유기한 겁니다. 실종 사건은 순식간에 엽기적인 살인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납치됐는지, 어디서 살해됐는지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인물 중에서도 뚜렷한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주목한 실마리 가운데 하나는 차량이었습니다. 하마다시에서 사라진 피해자 유해가 가류산에서 발견된 만큼 경찰은 범인이 시신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일본 경찰은 도로에 설치된 차량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 N 시스템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 가는 차량의 주인을 일일이 찾아가 알리바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욕실과 칼, 컴퓨터 기록까지 대조하며 용의선상에서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년, 3년, 5년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전형적인 장기 미제로 굳어져 갔습니다. 투입된 수사 인력만 연인원 약 31만 명. 그럼에도 사건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島根県で行方不明になった女子大学生の遺体が見つかった事件から7年が経ち、捜査幹部が改めて情報提供を呼びかけました。事件発生から7年となる昨日、捜査幹部らが平岡さんの姿が最後に確認されたアルバイト先の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で情報提供を呼びかけました。 사건 발생 7년째인 2016년 한 수사관이 약 40만 건으로 알려진 N 시스템 기록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특정 차량 한 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야코 씨가 사라진 시기를 전후해 하마다시를 여러 차례 오간 차량이었습니다. 수사관은 그 차량의 소유자를 추적했고 마침내 한 남자의 이름에 도달합니다. 야노 요시하루. 야노 요시하루의 과거 행적을 조회하자 무시하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에게는 2004년 길 가던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제압했던 3건의 성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확인된 차량의 이동 기록과 생활권, 그리고 면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한 과거 성범죄 전력까지 야노는 단숨에 유력한 수사 대상자로 떠올랐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실마리를 마침내 잡은 상황. 하지만 야노 요시하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려던 경찰은 예상하지 못한 큰 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용의자 야노 요시하루는 이미 7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야노 요시하루의 사망 시점은 2009년 11월 8일 가류산에서 미야코 씨의 유해가 처음 발견된 지 불과 이틀 뒤였습니다. 야노는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던 죽음이었습니다. 간신히 떠오른 유력한 수사 대상자가 이미 죽어 있어 신문도 자백도 받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야노가 죽었다고 해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수사 자료와 새롭게 확인된 야노의 정황을 토대로 법원에 영장을 받아 그의 관계처와 유품을 조사했습니다. 2016년 10월 28일에는 USB 메모리를 확보했고 11월 22일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삭제돼 있던 데이터를 정밀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원된 데이터에서 나온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38장, USB에서 19장, 총 57장이 복원됐습니다. 복원된 사진 속에는 히라오카 미야코 씨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유해가 찍힌 사진, 시신 훼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칼, 그리고 사진 뒤편으로 보이는 방과 욕실. 배경을 확인한 경찰은 그 장소가 야노가 사건 당시 생활하던 마스다 씨의 집과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들은 야노의 집에서 약 1시간 반에 걸쳐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들 중 일부에는 사진을 촬영하고 있던 야노 자신의 발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유해와 흉기, 야노가 살던 집의 내부, 그리고 촬영자인 야노 자신까지 7년 동안 이어지지 않던 선들이 이 사진 안에서 처음으로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결국 미야코 씨의 시신이 야노의 집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훼손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사진에는 미야코 씨의 목을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남아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시신 훼손이 워낙 심해 정확한 사인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감정 결과를 종합한 경찰은 미야코 씨가 목을 압박당해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진을 통해 확인된 것은 야노의 집에서 시신이 훼손됐다는 사실까지였습니다. 미야코 씨가 정확히 어디에서 살해됐는지, 두 사람이 어디에서 처음 마주쳤는지, 그리고 야노가 왜 미야코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야코 씨의 유해가 처음 발견된 2009년 11월 6일 밤, 야노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 연락해 다음 날부터 이틀간 쉬겠다고 알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1월 8일, 어머니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가드레일에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유해가 발견된 직후 휴가를 냈고 불과 이틀 뒤 사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수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야노가 범행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날의 사고가 정말 단순한 사고였는지 야노가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었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경찰은 사망한 야노 요시하루를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마스의 지방검찰청에 서류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7년 1월 31일 검찰은 피의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결국 살해 동기, 살해 수법 등 많은 진실들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일본 경찰이 7년 동안 연인원 31만 명을 투입하고도 오랫동안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범인을 찾아냈는데 7년이나 걸렸고 그 수사 과정에서 아쉬움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결코 이 사건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간의 기억에서 잊히고 사건이 미제 파일 속에 묻혀갈 때조차 한 수사관은 약 40만 건으로 알려진 방대한 차량 기록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집념은 이미 7년 전 사망한 남자의 흔적을 기어이 찾아냈고 삭제된 사진 파일 속에서 끝내 진실을 건져 올렸습니다. 우리가 공권력과 경찰에 기대하는 것은 모든 범죄를 사전에 막아내고 모든 실종자를 기적처럼 구해내는 전지전능함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고 온 힘을 다해도 끝내 찾지 못하는 뼈아픈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는 것과 찾지 않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일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는 것은 더더욱 다른 문제입니다. 비록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을지언정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집념 앞에서 연일 이어지는 제주 실종 사건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더욱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삶을 빼앗긴 히라오카 미야코 씨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경찰의 안일한 허위 종결로 온전한 수색조차 받지 못했던 장미란 씨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